네, 안녕하세요. 25년 공사 협력업체 안전감독자 자격인증 교육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본 교육은 공사 협력업체의 안전감독자 자격 시험을 위한 영상 교환으로 자격 시험을 보러 오시기 전에 본 영상 교환과 공지사항 게시판에 업로드되어 있는 PDF 교환을 모두 열람하신 뒤에 시험에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교육의 목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의 구성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일반 사항을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현대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사 안전관리 시스템, 즉 전산 시스템과 모바일 어플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공사 위험별 안전관리 방안을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서 공사 위험별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것은 공사 위험 작업별의 안전관리 방안으로, 예를 들면은 고수 작업에서는 어떤 안전관리 방안을 아셔야 된다. 밀폐 공간 작업에서는 어떤 안전관리 방안을 취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세 번째 파트가 가장 양도 많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취하셔야 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파트인 일반 사항과 두 번째 파트인 전산 시스템 부분도 역시 아셔야 안전감독자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두 파트도 유념해서 교육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교육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2025년 3월 31일에 현대자동차의 안전 브랜드인 바로제로가 공식적으로 런칭이 됐습니다. 바로제로 브랜드에 대한 영상 먼저 시청하시고 간단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온 안전에 대한 생각. 지금 현대자동차가 생각하는 가장 현대적인 안전은 무엇일까요? 신속하게, 곧바로, 변함없이 올바로, 언제나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바로, 빈틈없이 제로, 완벽하게 제로, 위험 요인 하나까지 제거하는 제로, 바로 제로. 이것이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새로운 안전 자부심입니다. 안전은 바로, 위험은 제로, 바로 제로. 네, 영상 어떻게 시청하셨나요? 전 결국은 브랜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알리고 싶은 가치가 있다면은 그거를 더 널리, 더 쉽게 전파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88 올림픽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소돌이 떠오르고요. 불렁쇠 소년 떠오르겠죠. 그때 저희가 뭐 수영 금메달 200m 누가 했는지는 기억 안 나도, 뭐 육상 100m 누가 우승했는지 기억 안 나도, 그런 브랜드의 상징들은 기억이 나는 것처럼 저희 현대자동차도 안전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캐릭터들과 로고 엠블럼들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즉 이런 것들이 저희가 캐릭터 만들고 뭐 로고 엠블럼 만든다고 더 안전해진다,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아래에는 저희가 알리고 싶은 가치들이 있는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는 안전에 대한 가치들이 있고, 그 가치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브랜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현장에도 이런 바로제로와 관련된 홍보물들이 이제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도 이미 많이 있고요. 협력업체분들도 이런 현대자동차 사업장에 출입하실 때 이런 브랜드들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안전 가치를 알리고 지키려고 하고 있구나. 네,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 공사 협력업체 안전감독자 자격 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로는 현대자동차 공사안전관리에 대해서 일반 사항들,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개요라고 볼 수 있는 좀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시험을 보는, 이렇게 영상 교환을 보고 PDF 교환을 보고 시험을 보는 이 안전 감독자 제도가 대체 어떤 제도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안전 감독자는 저희가 공사 협력업체분, 그 현대자동차 사업장에 들어오는 공사 협력업체가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게 저희가 그 능력을 상상도 시켜 드리고,
그 역량이 있으신지 검증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대자동차에서는 안전작업 허가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 사항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CSMS라는 전산 시스템을 사용해서 안전작업 허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발급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사용하는 법들, 허가서를 작성하는 법, 허가서를 토대로 공사 현황을 모바일 어플에서 나타내는 법, 그런 법들도 저희가 안전 감독자분들께서 하실 수 있도록 계정을 발급하고 이런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규 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더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좀 공사업체 대응 미흡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법규 변경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이런 안전 관련된 법령들이 새로 그냥 제정만 될 뿐이 아니라 개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저희가 같은 형태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변경된 법규를 지키지 못해서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차원에서는 이런 변경된 법규에 대해서 항상 기민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현장의 업체분들 또한 그런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제가 제재 기준을 신설하고 안전 감독자분들께 이런 지도 조언을 하는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감독자의 역량을 어떻게 검증하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이런 자격 시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환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런 자격 시험을 이미 신청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자격 시험은 한번 그 안전감독자 자격을 취득하시면은 1년 동안 그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모든 안전감독자 자격 시험은 그 내년 6월 30일, 그러니까 지금 가령 25년 6 월에 시험을 보셨다고 하면은 26년 6월 30 일까지 자격이 유지가 되시고요. 제가 정기적으로는 1 년에 한 번 이렇게 대규모로 안전감독자 자격 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저희 공사 현대전차에 들어오는 공사가 많이 다변화되고 있어서 안전감독자에 대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기 연휴 혹은 장기 연휴가 아니더라도 이런 안전감독자 수요에 따라서 이런 시험 주기나 횟수 규모는 저희가 유연하게 시행할 예정이오니 그것도 CSMS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그런 그 계획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유의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안전감독자는 저희가 현대자동차 사업장에 들어오는 협력업체에서 이런 안전 역량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런 안전감독자 자격 시험을 보고 그리고 그 후에도 연중에 안전감독자분들이 소속을 관리하다 보면은 마치 안전감독자를 저희가 무슨 전문 자격증 같이 취득을 한 다음에 1 년에 뭐 3 개, 뭐 4 개, 5개 이런 업체로 옮겨가면서 일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업무 애로사항이라 볼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에도 뭐 그런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십니다. 네. "우리 안전감독자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가 지금 없다. 어떻게 시청해야 되냐?" 아니면 "내가 지금 뭐 미래에 한 10 월, 11 월쯤엔 다른 회사에서 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시청해야 되냐?"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의 이 안전감독자 제도와 많이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개개인의 이직이나 퇴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의 선택을 저희가 어떻게 조절할 수는 없고요. 안전감독자 시험을 합격하신 분이 다른 회사로 이직이나 퇴직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소속 변경은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거겠지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가 맨 초기에 최초의 발급 당시에 그 소속 업체와 전자 업체의 승인이 수시로 필요하므로 이 안전감독자 자격 시험을 신청하실 때 최초로 소속되어 있는 그 업체가 단순히 뭐 정말 한 달, 2달 있다가 옮겨갈 그런 업체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전 감독자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선 저희가 수시로 따로 또 CSMS 통해서 그리고 현업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 이 안전 감독자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저는 안전 감독자가 해야 되는 역할들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현장을 관리하는 거죠. 네. 현장에서 이런 위험한 작업들이 없게 관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증빙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무의미한 서류 작업들이 아니라요. 법적으로 구비를 해야 되는 서류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이런 안전 작업들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준비한 서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을 챙기는 부분, 그리고 그 현장을 위한 서류를 챙기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안전감독자의 역할로 나뉘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1번 사항 보시면은 당일 교육 신청, 작업 개시 종료 신고가 안전감독자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저희가 그 당일에 공사를 시작할 때 이 공사가 지금 공사를 시작하기 전인지 안전 교육은 받았는지, 그리고 이 공사 중인지 공사가 종료되었는지 혹시 연장 작업 중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공사의 상태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모바일 어플에 있고요. 그 모바일 어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안전감독자분들이시죠. 안전감독자 계정으로만이 모바일 어플을 사용할 수 있으시니까요. 즉 안전감독자는 그 당일의 그 공사의 현황을 지금 교육 신청 전후인지 작업 개시 전후인지 종료 전후인지로 보여주시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 종료에 적합한 안전 서류를 비치해야 되고요. 이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는 여기 뒤에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작업자의 안전 교육을 확인해야 됩니다. 안전 교육이라고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 교육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법정 안전 교육을 예시로 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회사든 사업주는 그 작업자의 안전 법정으로 네 그 작업 형태나 아니면 뭐 고용 형태에 따라서 몇 시간 이내의 안전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의 표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잘 받았는지도 안전감독자가 다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화재 감시자나 신호수 역할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안전감독자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작업자분들의 음주 여부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적합한 보호구가 지급됐고 이런 것들이 잘 착용되고 있나까지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으로는 툴박스 미팅을 안전감독자분들이 주관하고 계신데요. 툴박스 미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작업 전에 공사정보 교류, 신호 협의, 격려 활동 등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툴박스 미팅이 툴박스죠. 공무상자입니다. 공무상자 미팅 무슨 뜻일까요? 저희가 작업 시작하기 전에 아직 공무상자 펼치기 전에 공무상자 닫은 상태로 딱 중간에 앞두고 주위에 둘러앉아 가지고 "자 오늘 우리 무슨 작업 있고 이런 것들 위험할 수 있으니 이런 것들 알고 이제 작업 시작합시다." 하고 구호제창 뭐 이런 거 하시는 구호제창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식으로 작업 시작 전에 모든 작업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들, 이런 TBM, 저희가 뭐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활동들이고요. 저희는 지금 TBM 일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안전감독자분들이 TBM 일지에 어떤 내용을 했는지 기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으로는 작업 중에 안전작업을 현장에서의 안전작업을 지휘감독 및 대응해야겠죠. 단순히 지휘감독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세 번째 파트 세 번째에서 공사 위험별 안전관리 방안에서 이 7번에 대한 내용들 상세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으로는 작업 종료 후 최소 30분은 작업장의 정리 정도를 확인해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파트 3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30분의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업 종료하고 지금 다 이제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사업장 밖에 나가야 되는데 30분이나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냐. 30분은 결국은 잔여 부지 확인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화기 작업 다 하고 부티 비난 조치 다 하고 이제 공사 종료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나오고 한 15 분, 20분 있다가 남아있던 부티들이 슬슬 이제 연기 피우더니 옆에 있는 가연물에 옮겨 묻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잔여 불씨 확인에 대한 안전보건이나 지침이 최소 30분은 사업장 정리 정도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잔여 불씨들이 화재를 일으켰을 때 사실 그 책임은 당연히 그 잔여 불씨를 만든 작업자 혹은 그 업체 그걸 관리 감독한 분들에게 있겠죠. 그래서 작업 종료 후에 이런 잔여 불씨 때문에 최소 30분은 작업장 정리 정도는 확인하도록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밑에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들이죠. 안전감독자를 그럼 배치를 해야 이런 현대자동차 내부 사업장에서 공사를 실시한다. 그러면은 안전감독자를 몇 명이나 어떻게 어디에 배치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본 원칙을 제일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공사에 안전감독자 배치가 되되 안전감독자 시야 범위 내에 공사 전체가 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층에 뭐 감독자가 지금 여기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감독자분도 앞에서 사다리 작업하고 계시고 옆에서 사다리 작업하고 계시고 뭐 옆에서 뭐 확인 작업하고 계시고 뭐 이렇게 다 시야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한 분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1 층에서 이런 작업하고 계시는데 아예 2 층에서 다른 작업하고 계신다. 아니면 이 건물 바깥에서 다른 작업하고 계신다. 그거는 누가 봐도 물리적으로 뭐 이분이 뭐 투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감독을 할 수 없겠죠. 그게 단순히 같은 작업이다, 같은 허가서를 끊었다 해서 그런 것까지 감독자를 한 분으로 본다.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엄청 큰 한 층 공사동에 감독자 한 명만 배치했을 때 이게 가능하냐, 이런 부분도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안전작업 허가를 할 때 검토부서와 이제 소통을 하는 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아래 상하부 작업을 상하부 작업이라기보다는 네 다른 층에서 작업을 하신다. 건물 바깥에서 격벽으로 차단된 구간 이제 서로 다른 구간에서 작업을 하신다. 이렇게 명확할 때는 안전감독자의 추가 배치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 주시고 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려서 현대자동차의 안전작업 허가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안전작업 허가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허가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법률용어 사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한 행정처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허가를 내드리는 것들이 다 뭐 법령에 의해 금지된 행위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현대자동차 안전작업 허가 제도에서 허가하는 대상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여기 밑에 보이시는 네, 지정형 작업이 바로 저희가 허가하는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정형 작업이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얘기가 들리나요? 비정형 작업이 뭔지 알려면 정형 작업이 뭔지 알아야겠죠. 정형이니까요. 저희가 일정한 형태로 반복해서 지속해서 하는 그런 작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만약에 저희가 맨날 똑같이 하는 작업이 있다고 쳐보죠. 제가 맨날 똑같이 동그라미를 만드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이 동그라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저희가 그거에 대한 안전 지침들을 주면은 작업들을 관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동그라미 만들고 내일은 세모 만들고 그다음 날 네모 만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저희는 이 껌껌이별 서로 다른 안전 대책과 작업 전후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현대자동차에서의 비정형 작업이라는 즉 자동차 생산 활동, 자동차의 생산 작업이 바로 정형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생산 작업이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업 회사니까요. 그러므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의장 공장이다, 도장 공장이다, 뭐 도어 라인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 작업을 어떻게 안전해야 될지 제가 표준 작업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자동차 생산과 관련된 활동 외에는 저희가 오늘이 그런 작업 환경과 내일이 작업 환경, 그다음 날 작업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은 용접을 할 수도 있고요. 내일은 사다리를 탈 수도 있고요. 그다음 날은 밀폐공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변동되는 위험점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그 작업에 대한 허가를 내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유형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사라는 개념이 사실 건설법에 보면은 엄청 넓은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거를 뭐 세분화를 시켜 드린다면은 뭐 건축, 뭐 전기, 토목, 유틸리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공사에 들어가겠고요. 사실은 아래 작업들도 저희가 그 넓은 범위의 공사로 보면 다 공사에 들어가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해를 위해서 분류해 놨고요. 보수 개선 작업, 청소 작업, 장비를 매각, 폐자재류 처리, 이사 등 기타 이런 모든 작업들 이런 다 어떻게 보면은 이 중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작업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어 뭐 이렇게 이런 뭐 건축 작업만큼 토목 작업만큼 위험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장비를 이렇게 빼는 이런 매각 작업만큼 그렇게 뭐 무거운 걸 옮기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를 생산하는 작업 외에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위험점이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런 유념을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안전작업 허가 대상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작업 허가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을 필수로 아셔야 그 작업 허가 제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제도이기 때문에 협력업체분들께서 이것을 파악하고 이해하시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영상 교환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요 용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안전작업 허가를 받으시게 되면은 안전작업 허가서가 발급이 되게 됩니다. 네. 결국 이거는 문서를 뜻하는 거고요. 이러한 공사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내용과 안전작업 방법을 작성해서 승인받은 문서, 저희가 지금 전자 시스템을 사용해서 결제를 하고 있는 이 문서를 안전작업 허가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작업 허가서는 결국에는 현대자동차의 직영부서가 결제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직영부서, 이 현대자동차에서 이런 안전작업 허가서를 직영부서가 결제를 하는데, 어떤 부서가 결제를 하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아래 세 부서가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관부서가 결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검토부서, 그다음 운영부서가 이 안전작업 허가서에 대한 결제 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관부서, 검토부서, 운영부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용어의 이름만 보면은 정확히 이 부서가 어떤 부서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용어 해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관부서가 어디냐? 이 공사업체와 컨택하는 부서입니다. 네. 위험 작업을 직접 실행하는 부서로, 이 부서일 수도 있고, 공사업체의 작업을 지시하고 지도, 감독,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작업을 지시한다는 뜻이 작업 내용을 상기하게 지시하거나 공법을 지시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작업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사양을 결정해 가지고 이러이러이런 작업을 우리한테 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서가 주관 부서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주관 부서에는 보통은 시설 부분이나 아니면 저희 생기 부분들이 해당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면은 이해하기 좋으실 거예요. 하지만 시설 생기 외에도 주관 부서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현대자동차 사업장은 지금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담당하는 안전팀들이 있습니다. 제가 흔히 예시를 들면은 안전팀 혹은 안전보건팀, 안전환경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게 되고, 그 외에도 그 구역의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검토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검토부서의 결제가 끝난 뒤에는 운영부서의 결제가 들어가는데요. 운영부서가 어떤 부서냐라고 하면은 그 해당 지역을 직접 관리 혹은 사용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결국엔 제가 예시를 하나씩 드리면 제일 이해가 빠르신 것 같아요. 시설에서 공사를 맡깁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설 부분에서 공사를 맡겼는데, 그 공사를 하는 위치가 예를 들어서 뭐 의장 3 부 그런 겁니다. 네. 그쵸. 왜냐면 뭐 시설 건물이 아니라 당연히 어떤 공사를 하는 대상들이 있겠죠. 네. 의장 3부 쪽 공사를 하게 되면은 운영부서가 의장 3 부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의장 3 부는 상공장에 있으니까 상공장의 안전을 담당하는 팀, 즉 울산 공장을 예시로 든다고 하면은 안전보건, 3 팀이 검토부서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주간 부서가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고 치면은 그 시설 부서에서 공사업체와 컨택을 해서 의장 3 부에서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운영부서는 의장 3 부, 검토부서는 안전보건 3 팀이 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결국엔 저희가 주간부서, 검토부서, 운영부서는 저희가 안전작업 허가서를 쓸 때도 꼭 아셔야 되는 용어고, 평소에 저희가 현장 관리를 할 때도 이제 많이 쓰이는 용어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숙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공사안전 감독자, 저희가 이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네. 6 번 공사안전 관리 시스템. 제가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전산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CSMS라 그래서 공사안전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을 아셔야 업체에서 안전작업 허가서를 작성해 줄 수 있으시고요. 이 작업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안전감독자 교육 신청도 이번에 이 CSMS를 통해서 하셨죠? 제가 바치를 통해서 들어오는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따가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작업이 뭐냐? 제가 위험 작업이라고 한다면은 위험한 작업을 위험 작업이라는 게 아닙니다. 위험한 작업이 위험 작업이 아니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위험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작업이 위험이 있죠. 결국에는 저희가 현대자동차에서 하시는 작업들이 이런 작업들을 16개 위험 구분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하기는 어떤 위험이 있다. 보존은 어떤 위험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들어서 하시는 작업들을 이렇게 위험 작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안전작업 허가 제도에 대해서 이 결제 플로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세 부서가 있죠. 주관부서, 그리고 검토부서, 그리고 운영부서. 이렇게 세 가지 부서가 있는데 결국 이 부서가 안전작업 허가를 할 때 어떤 역할들을 하고 그리고 업체와 이런 의뢰 부서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냐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일단 이 작업 의뢰 부서 부분들은 약간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의뢰 부서 부분은 업체분들께서는 뭐 크게 신경을 쓰실 부분은 아니라서요. 그냥 잠깐 차치하고 나면은 첫 번째로는 안전작업 허가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허가서를 작성을 주관부서 혹은 공사업체에서 작성을 하시게 되고 저희가 최소한 공사 시행하기 전에 3일 전에는 허가서를 작성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지금 이 모든 세 부서의 결제도 받을 수 있으시게 되고요. 주말 작업 같은 경우에는 대책회의가 보통 목요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 시행 3일 전에는 허가서를 상승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전작업 허가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따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위험성 평가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필수 포함되어야 하는 그런 서류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럼 결국 주관부서에서 이 안전작업 허가를 최초로 승인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는 안전부서에서 검토부서에서 안전작업 허가서에 대한 서류 검토가 실시될 거고요. 그 검토가 실시된 이후에 운영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안전작업 허가서에 대한 검토를 승인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허가서는 이 선을 기준으로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네. 안전작업 허가서 결제가 되고 엑셀을 통해서 안전작업 허가서를 프린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뒤에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지냐면은 일단 주말 공사에 대해서 주말이나 휴일 공사에 대해서 검토부서 주관으로 안전작업 대책회의를 진행합니다. 보통 울산 공장은 현재 주말에 있는 작업들에 대해서 목요일 오후에 대책회의가 진행하게 되고요. 그 대책회의 일정 장소에 대해서는 안전작업버스의 결제 의견, 아니 검토부서의 결제 의견 하단에 저희가 보통 명시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장기후, 설날이나 추석 같은 장기후 같은 경우에는 이 대책회의 일정을 수시로 CSMS 게시판에 공지를 드리고 있으니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대책회의에 참석하면은 저희가 '아 이분들은 이 휴일에 공사를 들어오시는 분들이니 우리가 이런 안전 위험 정보라든가 이번 주말에 어떤 작업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안전 대책이 어떻게 되시냐.'에 대한 회의를 할 거고요. 그 회의가 이제 진행된 이후에는 휴일이나 평일에 아침에 공사 안전 조회에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안전 교육 실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시 강조해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감독자의 역할에 있었죠. 이 공사가 오늘 안전교육을 받았냐 안 받았냐. 네. 이 공사가 지금 공사 중이냐 공사 전이냐, 공사 종료를 하였느냐, 연장 작업을 하고 있느냐 이런 상태들을 저희가 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안전교육입니다. 즉 안전감독자분께서 그날 당일에 안전교육을 신청하시고 그리고 검토부서에서 그 교육을 승인해 주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이므로 이제 다시 한 번 더 시스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검토부서에서 안전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운영부서에서는 안전 작업 개시를 해 줍니다. 즉 추후 말씀드리겠지만 안전부서에서는 교육을 승인해 주고 운영부서에서는 개시를 승인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협력업체 분들께서 안전감독자 업무를 수행하신다 했을 때 안전교육에 관한 문의는 검토부서에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공사 개시에 대한 부분들은 운영부서에서 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 주관부서, 검토부서, 운영부서의 업무 아레나를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뒤에는 사실 비슷한 상황들입니다. 네. 즉 결국에는 주관부서, 검토부서, 운영부서 모두 다 공사 작업을 현장에서 제가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시다 보면은 검토부서도 와서 수행 점검할 거고요. 운영부서도 와서 수행 점검할 거고 주관부서도 와서 점검을 하실 겁니다. 그 와중에 만약에 안전수칙 위반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따 뒤에 말씀드릴 제재 기준에 의거해서 그 업체의 그 제재 기준 누적 점수 그리고 그거에 따른 뭐 입찰 제한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공사안전관리 일반상 말 마무리하기 전에 그럼 결국에 우리가 이런 안전감독자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제도들이 어떤 이제 그 법이나 아니 사내 제도에 의거해서 시행되고 있냐를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협력업체에서 가장 신경 쓰셔야 될 부분들은 이 제재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건 저희가 자료실에 수시로 제정이 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쯤에 6월 기준에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개정된 제재 기준이 다시 한 번 더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일단 이 공사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 업무표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업무표준으로 저희가 "이런 공사안전 관리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관리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어떤 수칙을 위반하면은 업체께서는 어떤 페널티를 받는다에 대한 제재 기준들이 지금 10차 개정 214개 항목으로 제재 기준이 지금 설정이 돼 있고 그리고 현대자동차 사업장은 사실 울산, 아산, 전주 외에도 뭐 기아도 광주, 광명, 화성 이렇게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해외 법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브라질, 터키, 체코, 해외 뭐 미국도 있고요. 그런 공장들이 많고 저도 해외 출장 가 보면 느끼지만 그곳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공사들을 전 세계에서 현대해상 사업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앞선 업무 표준들, 제재 기준들은 다 산업안전보건법,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만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법들과 상관없이 코시아 가이드나 ISO 등 이런 국제 표준을 사용해 가지고 "공사 안전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 방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켜야 될 것들은 이 업무 표준과 제재 기준이고 그 외에도 정말 일반적인 사항들 우리가 아직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미처 다루지 않아 가지고 딱히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참고해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